안녕하세요. 라이브톡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우리의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사람의 손이 단 것들은 당장은 편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편리가 아닌 오히려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들은 변형 지방인데요. 사람이 편하게 먹기 위해서 또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지방을 변형시키다 보니까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갖고 옵니다.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단순한 것에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변형 지방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 내내 사실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변형 지방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왜냐면요, 선생님이 쭉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변형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느 것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오히려 얇은 그런 세포 하나들을 손상시키면서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변형 지방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해봤는데요. 선생님, 그럼 오늘 질문은요. 변형 지방이 어떻게 생기는지 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하는 식물성 기름이 현대 이런 여러 가지 발달되면서 기름을 짜내게 됐죠. 예. 그 기름을 가지고 고열에서 튀김을 만들죠. 예. 맛있지 않습니까? 바삭바삭하고. 네. 예. 특히 패스트푸드 스토어에서 생선을 튀긴다, 닭을 튀긴다, 감자를 튀긴다. 예. 이 모든 450, 70도가 넘는 고열에서 튀김을 할 때 예. 변형 지방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을 때에도 기름 종류에 따라서 그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기름에 처리한 음식을 안 먹으면 더 좋고 먹으면 그 다음에 아주 저열, 저온에서 기름을 종류를 잘 선택해서 예를 들면 그레이프시드 같은 거는 450도가 넘는 데서도 변형 지방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알리브 오일 같은 것은 적어도 325도 정도, 예. 50도를 넘으면 조금 보더라인이 돼요. 380도 그 선상에서 변형 지방이 되기 때문에 예. 이래서 변형 지방은 동맥경화증의 원인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 상당히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예. 선생님께서 이제 뭘 튀기거나 굽거나 할 때 포도씨 오일이 온도를 제일 높은 온도에서도 변형 지방이 되지 않는 그런 내성을 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포도씨 오일을 주로 사용하면 좋겠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 맛이 딱 돼지 기름 맛이 나고 냄새도 그래서 전혀 못 먹습니다. 그러세요? 사람의 그 식성과 그 기호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예. 그러면 변형 지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 방송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선생님, 오늘 말씀은 생리전 증후군인데요. 그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생리전 증후군 하면은 일반에게 알려져 있기는 PMS 하면은 거의 모든 20대, 30대, 40대의 여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연령층에 있으신 분은 4분 중에 3분이 바로 이 PMS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MS는 그 마지막 신드롬 해가지고 프리멘스트럴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세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리서치하면서 공부해서 모은 것도 한 50가지 이상의 증세를 갖고 있는데 참 우리 몸에 각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침범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PMS 하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증세에 대해서는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원인이냐?
천연 치료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원인 몇 가지를 나열해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이래서 천연 치료가 반드시 그 효과가 있겠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게 되십니다. 제가 아직 그 바탕이 되는 모든 것을 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왜 이 PMS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 사무실에 전화가 울리는데 받아보니 이 PMS로 고생을 하는 따님을 가진 어머니의 안타까운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딸은 유명한 의사 다 찾아다니고 또 너무 달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데 달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천연치료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하는 게 그 어머니의 안타까운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것을 준비해서 여러분 예를 들면 보세요. 20대에서 40대 사이에 4분 중에 3분이 PMS로 고생한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 지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주 원인이 뭐냐? 주 원인이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이냐? 여성 호르몬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트로겐, 하나는 프로제스테론. 현대인은 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을 놓고 월경을 한 달마다 반복을 하는데 처음 2주는 에스트로겐의 시기고 다음 2주는 프로제스테론의 시기입니다. 그 중간에 배난이 됩니다. 그런데 이 PMS는 바로 이 중간부터 월경 한 2주 전부터 증세가 슬슬 시작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호르몬이 균형이 안 잡히느냐? 바로 거기에 오늘 요점을 둘 것입니다. 난소는 자기 혼자 한 달을 두고 처음 2주는 에스트로겐의 시기, 다음 2주는 프로제스테론의 시기. 배난이 된 후에래야 그 프로제스테론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누가 컨트롤을 하느냐 하면요. 뇌에 있는 뇌하수체가 바로 이거를 난소를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조절합니다. 여러분이 자고 깨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우리 몸의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24시간의 시간을 조절하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작동해 나가는 이런 모든 것이 촤넬루다가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생체 리듬을 따라서 변하는 이 난소의 기능도 바로 뇌의 가장 중추에서부터 관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분비되느냐 하면 하나는 난소에서, 하나는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그 다음 또 하나는 동물성 식품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중에서도 특히 유제품 중에서 치즈라든가 고기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2번째로 식사에 대한 것인데 영양실조가 2번째로 지적할 만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호르몬의 불균형, 2번째는 영양실조. 왜 영양실조가 될까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게끔 보여준 것이 여자들이 체중이 많아서 체중 감소를 위한 식이요법을 할 때에 영양이 많이 실조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점점 이 PMS의 증세가 아주 심해지는 것을 많은 여성들에게서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엔 음식물에 대한 과민성을 가진 사람이 편식을 하는 그 사람이 또 영양실조가 되고,
또 정제식품이나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의존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영양실조가 많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전분을 들여다보십시다. 전분이 정제되고 가공된 흰쌀, 흰밀가루, 설탕 이것들은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섬유질도 없지요. 비타민도 없지요. 또 뭐가 없습니까? 중성 광물질, 또 그리고 광물질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주 단백질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 이 단백질 처리하는 것은 우리 몸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세포에게는 독이 됩니다. 또 지방을 많이 먹으면 좀 다른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는 물질인데 언제 제가 요거에 대해서만 따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을 저의 숙제로 제가 빚을 여러분에게 지겠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도 있고 이로운 것도 있는데 이것을 많이 만들어내게끔 자극을 하는 것이 고지질 식사입니다. 그 다음에 유제품 하면은 데어리 프로덕트죠. 여기에서부터 비타민이 결여되고 그 다음에 중성 광물질인 징크,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망가니즘 이런 것들이 다 결핍증이 옵니다. 정제한 설탕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여시킵니다. 그리고 유제품은 우리 소장에서 마그네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와 같이 전분 음식, 지방 음식,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오죠. 그 중에서도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비타민 종류 중에서 비타민 B6가 결핍되면은 프로제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생산에 문제가 와가지고 균형이 깨어집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다른 말로는 피리독신이라고 하죠. 이 비타민 B 중에서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많지요.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서 비타민 B6는 부족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의 균형도 깨어지고 또 이게 부족하면 암도 되고 이게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도 오고 참 아주 까다로운 것으로 우리 몸에 얼만큼이 필요하냐 하면 딱 하루에 2ml면 돼요. 그런데 이 PMS를 치료하는 클리닉에서는 얼만큼을 추천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000mg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 독성 효과가 나타나는 훨씬 높은 데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유익을 얻는 것보다 더 많다는 보고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가공된 전분을 먹으니까 여러 가지 광물질이 부족하지요. 네, 징크도 부족하고 크로미움도 부족하고 크로미움은 그때 내가 중성 광물질에 대해서 당뇨를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크로미움도 부족하고 마그네슘, 망가니즈 이런 게 다 부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듐, 소금이 많으니까 서로 소금하고 포타시움은 널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듐 리텐션이라고 해서 체중이 갑자기 늘고 부증이 오고 이 PMS의 증세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포타시움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가공된 전분은요. 선택적으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설을 시키고 또 유제품은 소화기에서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데 이 마그네슘 결핍증은 PMS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 카페인이 오늘날 같이 산재해 있고 이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눈만 비비고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저무드륵 피곤하거나 정신없으면 마셔야 되는 이런 겁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모셔널 PMS 심텀 그러니까 정서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는
S 증세는 좀 심한 경우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은 더욱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커피, 홍차, 콜라, 그 다음에 초콜릿. 여러분이 초콜릿에 카페인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에 있는 그리고 오버 카운터에서 그냥 사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약품들, 감기약 이런 데에 다 이런 흥분제가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어 말씀드릴 것은 커피는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으셔야 하고 음식 가운데 자극성 조미료도 우리 신경을 흥분합니다. 그것도 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은 물론 안 되고 담배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 PMS로 고생을 하시는 분, 그것이 가볍지도 않고 아주 심한 정서신경의 장애까지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이미 태어날 때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체질을 가졌고 아주 머리가 유난히 좋고 아주 섬세하고 그런 체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유전인자가 그렇게 타고난 그 체질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듬고 바꾸심으로 인하여 이 고통스러운 당장 죽음으로 몰아가지도 않지만 얼마나 곤욕스러운 이 모든 증세에서 자유하심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것도 운동이 좋다 하니까 주로 실내 운동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옥외 운동. 그러면 옥외 운동과 실내 운동과 뭐가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옥외 운동은 아주 우리 건강에 유익한 좋은 이온화 산소를 만끽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세포를 소생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몸의 모든 균형을 잡아주는 그 산소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빛에서 적외선의 치료 광선을 받기 때문에 당이 낮으면 높여주고 높으면 낮아주고 혈압이 높으면 낮춰주고 낮으면 높여주고 이런 그 놀라운 치료 효과를 가진 이 태양빛을 여러분이 직접 노출하는데 요즘은 태양빛에서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여과 광선인 푸른 나무가 많은 숲속을 거닐으시면서 여과 광선을 받으시도록 여과 광선에도 햇빛이 적지 않게 우리 인체에 오면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과 광선이 있는 데 가서 반나절쯤 피크닉을 하고 돌아오시면은 어린아이가 그 다음날 보면은요 얼굴이 감소해하게 그 탠을 받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양성적으로 파지티브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인데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것도 스트레스에 대해서 1시간 이상을 제가 아마 떠들어야 여러분이 옳거니 하고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regularity,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왜 그 규칙적인 생활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이미 규칙적인 생활이 왜 건강에 유익한가라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보고 상세히 규칙적인 생활이 이 PMS하고 직결되어 있고 규칙적인 생활하면 놀라운 유익을 수확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뇌에서 가장 중심, 아주 취프 중에 취프인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송과체는 생리시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밑에 있는 것이 시상하부입니다. 하이포탈라머스. 여기서 또 그 밑에 있는 것이 피튜이터리, 뇌하수체. 이 뇌하수체가 모든 우리 목 밑에 있는 선잔기를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우리의 난소가 누구의 지배하에 있습니까?
피투타리의 지배하에 있죠. 피투타리는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고요? 시상 하부, 하이포탈라머스. 하이포탈라머스는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고요? 피니알 바디, 송과체. 왜? 거기에 24시간은 다이어널 클락, 그 생리시계가 딱 붙어 있어서 그 지배를 받고 있고요. 이 생리시계가 바로 여성의 24시간의 생리 주기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르몬을 난소가 난자를 성숙시키고 배난을 시키고 다시 그 후로 퇴화돼 가면서 프로제스테론이 분비하는 이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밥 먹고 제 시간에 운동하고 제 시간에 공부하고 중요한 일은 정한 시간에 하고 이러한 규칙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놀라운 약속되어 있는 효과를 수확하십니다.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죠. 네, 식이요법을 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보고해 왔느냐 하면은 10명 중에 9명이 모든 증세가 호전되고 주고 좋아졌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90%, 네, 90%가 이건 대단한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식이요법을 해야 되느냐?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건강회복 식이요법이라고 해서 당뇨 치료하는 식이요법에 이미 한번 강의를 넣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고 모든 여기서 지금 그 PMS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가 나열한 데서 이미 여러분이 답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PMS의 중요한 것은 이 체질이 아주 특이한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체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모든 흥분제, 모든 자극제는 완전히 끊으셔야 됩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PMS 증세가 오는 한 달이면 반은 그러니까 1년이면 6개월을 아파서 고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가 아주 지긋지긋하셔서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의지로 단호하게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하기를 시작하면은 아주 쉽게 바꿔집니다. 저도 그 무서운 천식을 할 때에 의지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에 제가 천식을 하지 않고 지금 지내오는 지가 32년이 됐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자극제를 다 제거하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무슨 식이요법이 그렇게도 좋으냐? 전곡, 그 다음에 unrefined fruit, 가공하지 않은 과실, 다시 말하면 신선한 과실, 전곡, 그 다음에 씨앗과 견과류. 이것도 제가 채식하시는 분에게 단백질이 많은 고기와 같은 식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좋은 것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곡을 80%, 단백질은 한 10%, 지방은 한 10%, 이렇게 하면은 이 80%의 전곡 가운데서 필요한 비타민, 광물질, 섬유질이 다 들어오고 또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과실에서 모든 필요한 바이타민들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피리독신, 그 비타민 B6가 담뿍 있고 곡식에 또 많이, 곡식에 눈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힘든 것을 퇴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운동 반드시 아웃도어 엑서사이즈, 5교에서 운동을 하실 때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5번, 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15분, 20분, 30분 이렇게 그러니까 15분 하시려면 7분 가시고 7분 오시고 그 다음에는 10분 가시고 10분 오시고 그 다음에 15분 가지고 15분 오시고 그 다음에 20분 가고 20분 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저 설설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늘려가지고 3마일을 47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그런 스피드로 빌드업을 하셔가지고 뛰는 것은 해롭습니다. 하지만 brisk walk, 활보는 대단히 유익한데 활보를 산책을 하시라는 것 아닙니다. 아주 활기차게 걸으셔서 땀이 쭉 흐르고 가슴이 뛰고 호흡이 아주 심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시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의 스트레스를 중화시키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존감을 증진시켜주죠. 건강하다는 자존감 말입니다. 음식을 나쁜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그 편견된 그 편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지요. 혈액순환이 증진되죠. 호르몬의 분비와 균형이 잡혀지죠. 그 다음에 피곤증이 없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PMS 심텀 중에 fatigue, 이 피곤증은 신경과 정서신경의 피곤이지 육체의 피곤이 아닙니다. 육체가 피곤하게 활기차게 하면서 이 신경의 피곤을 중화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통도 없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할 때 베타 엔돌핀이 우리가 운동할 때 분비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비거러스한 엑서사이즈 그러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과격한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타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써마리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다시 써마리 한 것이 모두 한 1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스트레스는 엑서사이즈로 중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같이 웃고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아주 uplift, 우리가 그렇게 증진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쁜 음식이라고 알려진 것은 잡수시지 말으시는 게 좋고요. 알코올, 발효식품, 뭐 이런 스모크, 연기로 쬐인 그런 음식, 그 다음에 피클, 이거 발효식품이죠. 그 다음에 담배, 커피, 그 다음에 소금, MSG, 예,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이런 모든 그 첨가물에 그 소디움이 들어있는 그것을 잡수지 말으셔야 되면서 유제품, 애니멀 프로덕트를 삼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 중에서는 정제한 기름, 그것도 또 인더스트리얼라이즈 해서 가공한 마제린, 하이드로젠을 갖다 수소를 갖다 붙일 때에 생긴 그 변형 지방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메요네즈, 소스, 프라이드한 거 이런 거 다 삼가셔야 되고요. 파인애플을 매일같이 하루 3번씩 잡수시면은 굉장히 좋아지십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반드시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것을 보시고 큰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생리전 증후군 선생님 말씀대로만 하면 충분히 회복되고 고칠 수 있네요. 네. 예. 그러면 선생님 시간이 이제 다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한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